자, 쌤이 내분점 구하는 내분점 구하는 건 했고요. 외분점 구하는 것은 식으로만 하면 했죠. 공식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평면에서는 또 왜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분점에 대한 내용은 여기다 설명을 할게요. 평면 요거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은 또 이어백을 좀 해야 되겠네. 너무 좁네. 다음에는 이어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왜 평면에서는 지금 내분점을 x 따로 하고 y 따로 하는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건 설명했죠? 수직선에서는 이거 설명했죠? 됐어요? 자, 설명해볼게요. 이따가 설명해볼게요. 자, 이건 축입니다. 축의 보기형 판단이니까. 그러면 A라는 점이 여기 있고 B라는 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A, B를 M 대 N으로 내분을 해보겠습니다.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면 뭐 점 하나 찍어놓고 우리는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M 대 N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문제 상황입니다. 평면 위에서 A, B를 M 대 N으로 내분했다. 그럼 그림 몇 가지 넘어오겠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자, 얘를 A의 X좌표는 어디 있냐면 A의 X좌표는 여기에 있죠. 그래서 B의 X좌표는 여기에 있죠. 맞나요? 우리가 원하는 P라고 합시다. 자, 이때 A를 A, B라 넣고 B를 C, D라 놓으면 X축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점을 A'라고 놓고 P에서 수선을 내리면 얘를 B'라고 놓고 P에서 수선을 내리면 이놈을 P'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A' 뭡니까? 좌표가 A겠죠. A, 0. B' 좌표는 B겠죠. B, 0.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가 M 대 N이면 P'라는 좌표는 A'하고 B'를 다시 M 대 N으로 나눈 겁니까? M 대 N이면 M 대 N 맞나요? 왜? 닮음이죠? 평행이동시키면 이렇게 돼서 M 대 N은 M 대 N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P'라는 점은 P의 X좌표고 X좌표 같겠죠? 그래서 이 A, B를 내분한 점이 P''가 되겠고 그래서 P''는 N 플러스 N NC 여기 틀렸네요. P' P 아닙니다. C입니다. X좌표 요거 X좌표 요거 X좌표 C예요. MC 플러스 NA, 0이 P''가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Y축으로 넘어갑니다. 요놈을 지금 A2' 이 점을 B2' 이 점을 P2'로 놓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가면 A2'는 요놈의 Y좌표, 요즘의 Y좌표는 B가 되겠고 요놈의 Y좌표는 D가 돼서 P2'는 B하고 D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 되겠죠. 그래서 P2'는 0, M 플러스 N분의 MD 플러스 NP 이렇게 되겠다 이 말 되겠죠. 그래서 P의 좌표는 얘가 X좌표, 얘가 Y좌표, 얘가 X좌표, 얘가 Y좌표 이렇게 돼서 우리는 평면 위에서 A, B를
내분하라고 하면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내분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그지? 다음은 외분 한번 구해볼게요. 외분. 외분 수직선에서 한번 구해볼게요. 외분식. 자, 외분은 A, B, M 대 N. 여기가 M이고요. 여기가 N이에요. 이 점의 좌표를 Q. 현재는 M이 N보다 더 크다. 그러면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은 B다. 선생님이 외분점 구할 때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이 점 찍고 M, N 이렇게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리 기억납니까? M, N을 일단 대충 찍었는데 연하게 해놓고 얘를 먼저 쓰라겠죠? 여기를 M-N 얘를 보면서 이 N을 찍으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요 간격을 보면서 외분점을 찍는 거 연습 계속해야 돼. 요 간격을 보면서 요 점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문제의 A, B가 기준값은 요거죠. M-N이 기준이 되겠죠. QH를 알아내야 되는데 누가 기준이야? M-N이 기준이라고요. A의 좌표는 A이고 B의 좌표는 B이고 Q 구하러 갑시다. Q는 자 누가 기준이라고요? B-A에 대한 기준이 M-N이에요. 출발 전 나는 A에서 출발하겠습니다. B에서 출발도 관계없어요. A에서 출발해서 더하기 오른쪽으로 가는데 B-A가 기준값이야. 이건 값이야, 값. B를 쓰면 B가 어떻게 됩니까? Q란 점에 A와 B하고 B는 M-N 중에 M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Q의 위치는 A란 점을 시작으로, 이건 시작점이고, 이만큼 갔죠. 근데 이만큼의 거리는 현재 요 기준값 B-A에 대해서 M-N이 기준값이라고요. 그 중에 M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 연습해가지고 쓰면 너희들 B 꽤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요 B를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요게 이해가 되면 앞으로 요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할 거야. B에 관한 문제는. 이걸 쓸 줄 알면 식이 좀 편해진다 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는 통분 M-N이 분모고 분자는 AM 사라졌네요. A-N BM 남았네요. BM 마이너스 BM 하지 말고 뭐라 쓸까요? MB로 쓰라 했죠. MB 마이너스 NA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얘도 요 식에 대한 특징을 보면 내분점은 더하기로 가는데 외분점은 일단 빼기로 합니다. M 빼기 N MB는 어디입니까? MB가 여기에요. M하고 B를 곱했고요. N하고 A를 더했습니다. 곱했습니다. MB, N, A를 곱하고 뺐다 이거죠? 알겠어요? 이런 그림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하면 좀 편하겠죠? MB, NA 크로스가 된 특징이죠. MB, NA 만약 크로스에 대한 느낌이 안 오면 공식이 많이 까먹게 되니까 꼭 순서대로 외우면 좋다. MN, MB, NA 알겠죠? 외분점 플러스 외분점 마이너스 알겠죠? 식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 식이 비슷하게 생겼죠?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 M 마이너스 N분의 MB 마이너스 NA 이해 되십니까 지금? 이 내분점식하고 외분점식이 비슷하게 생겼어. 뭐만 차이야? 마이너스만 차이가 되겠습니다. 단 순서만 잘 지켜야 된다고. 순서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
n-n분의 nb-na. 아시겠죠? 선생님이 시험을 낼 때는 뭐 평면에서는 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내분하고 외분에 대한 얘기만 정리를 할게요. 공식 유도하는 방법, 그림, 유도하는 방법 됐어요? 그 다음에 예시 말고 그림, 외분하는 방법, 내분점, 외분점 유도하는 방법, 요건 4개 있고 중점은 어렵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죠? 여기 좌표 해서 평면은 내지 않겠어요. 그렇죠? 직선만 내겠습니다. 평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문제 뒤에 풀어볼게요. 자, AB AB를 2대1로 내분한 점, 외분한 점. 자, 일단 점을 찍을 때 내분점일 때는 AB가 커도 관계는 없습니다. 선분만 보일 거니까. 근데 외분점이 있으면 AB가 좀 간격이 조금 줄어들어야 된다 했죠? 알겠어요? 자, 외분점도 있고 내분점도 있으니까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 하나 그려놓고 가라고요. 그림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어차피 A하고 B를 직선으로 연결하니까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외분점이 있는데 일단 외분점이 지금 좀 A하고 B가 있으면 Q는 외분점인데 Q가 여기에 있느냐는 확인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지 않고 자, 여가 A가 있고 여가 B가 있습니다. 2대1로 외분한 점 A에서 2이고 B에서 1이에요. A에서 2이고 B에서 1인 외분점은 이쪽에 있겠네요. 선생님 이걸 그린 이유는 이쪽에 여백을 좀 주고 이쪽에 여백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려고 한 거야. 왜냐면 이쪽에 있으면 이쪽이 필요 없고 이쪽에 그리면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 나는 A를 여기다 놓고 A 내분도 있고 외분도 있으니까 조금 좀 작게 그릴게요. B 그러면 2대1로 내분은 2대1로 내분은 3칸으로 조금 되겠네요. 3칸을 쪼개면 되니까 이 점이 P. 자, 외분 갑니다. 외분은 여가 2이고 여가 1이면 무조건 찍지 말고 여가 2이고 여가 1이면 이 거리가 1이죠. 그럼 이 1이 기준값이라고. 그럼 이 길이 3칸이니까 이쪽 있다가 3칸 정도 그리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Q를 찍어라 이 말이에요. Q 3칸, 2칸, 2칸, 3칸 이 정도 찍고 Q 이렇게 작성을 해야 달라 이 말이에요. 좌표 구하라고 합시다. 좌표 여가 2, 마이너스 3 B는 5, 3 구하러 가봅시다. 자, 일단 외분 식으로 가니까 P 한번 구해보고 P는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M 플러스 N분의 2, 1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 맞나요? MB 250 플러스 1A 2, Y좌표 NB 6 NA 3는 그래서 P는 4, 1이 되겠네요. 됐어요? 빼기 아니고 좌표가 마이너스 음수라서 이렇게 나온 거야. 다음 Q 보고 베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공식 생각하면 쓴 겁니다. Q는 외분점 2대1로 외분이니까 2-1분의 2B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A 1A 맞나요? 분모 내니까 안 적고 2B는 10 빼기 2는 8이네요. 8, Y좌표 2-1분의 2, 3은 6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9 이 정도는 암산한 겁니다. 공식에 넣어서 암산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자, 이 방법 하나 줄게요. 여기에 있는 수들은 B가 다 정수잖아요. 다 정수들이잖아요. 정수들이야. 답이 정수일 가능성이 높아. 알겠죠? 자, 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얘는 뭘 이용해서 했다고?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현재 선생님이 지금 다 등분된 점입니다. 관계 다 똑같아요. 2에서 5까지. 몇 칸 같습니까? 3칸 같죠. 그럼 한 칸당 1씩이다 이 말이죠. 마이너스 3에서 3으로 갔죠. 그럼 y는 한 칸당 2씩이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px좌표 2에서 1, 2죠. 4죠, 4. y좌표는 두 칸이니까 여기는 y좌표가 1이네요. 딱 그 말이에요. 맞죠? q는 x는 한 칸이니까 8. 맞죠? y는 두 칸, 3에서 두 칸, 9.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요 점 찍어 놓으면 PQ를 쓸 때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은 이건 나쁘지 않아. 바로바로 보이니까. 이걸 왜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찍어 보다 보니까 그게 보이던데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알았어요? 2번. 직선 AB 위에 직선을 그렸습니다. AB 해석해야 돼요. AB, EBP.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B는 EBP란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AB가 2이면 BP는 1이다 이 말이죠. AB의 거리가 2칸이면 BP의 거리는 1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편합니다. 점 찍어볼게요. A, B 내부인지 외부인지 모르니까 중간점 찍었습니다. AB가 2라고 생각하면 BP는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B가 2라고 생각하고 BP가 1인 점을 찍으면 돼요. 요 간격이 2라고 생각하고 BP의 간격이 1인 점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겠네요. 맞습니까? 이거는 그림을 그려봐야 돼. 왼쪽 오른쪽. 그래서 P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점, 그 다음에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가 P1, 여기가 P2. 자, 그러면 P1은 중점이 되고 P2는 외분점이 되는데 몇 대 몇 외분인 걸 확인할까요? A, B, P1은 중점이니까 1대1, P2는 외분점. A에서 몇 칸? 3칸. B에서 몇 칸? 1칸. 그래서 P2에 대한 설명은 A, 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 요게 지금 해석이다 이거예요. 해석. 이거는 해석. 좌표 구하는 것은 3대 1을 뭐 공식 외우면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B를 한번 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갔습니다. 3칸 갔죠? 3칸 갔으니까 한 칸당 2분의 3씩 가겠네요. 1에서 마이너스 5로 갔어요. 한 칸당 총 마이너스 6을 갔죠? 한 칸당 마이너스 3을 갔습니다. 그러지? x는 2분의 3, y는 마이너스 3. 그러면 P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3이고 P2는, y좌표는 1, 마이너스 3 이래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P2도 마찬가지로 가면 여기서 2분의 3, 다음 마이너스 얼마였죠? 3만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P2라는 것은 2분의 3, 바로 암산할 거예요. 1에서 2분의 3, 2분의 5.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건 B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 겁니다. B를 이용해서. 외분점. 위험해서 풀 수도 있겠죠? 그거는 생략. 그래서 공식 외워서 설명해야 되니까 어떤 문제는 이렇게도 써도 어떤 문제는 외우면 공식으로 써봐야 돼요. 공식이 일단 외워야 되니까요. 여기까지가 내분, 외분에 대한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책 질문 갖겠습니다. 몇 번부터 가야 되나요? 7번, 8번, 7번, 8번, 9번만 긴가요? 7번, 8번, 9번? 얼마 안 되겠네? 질문. 몇 번? 84번. 85번. 90. 89번.
63번. 87번. 92번. 됐나요?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푸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림을 그린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 말에 맞게 그림 그리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함수 때도 그래프 그리란 말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이때 도형도 지금 계속 도형을 그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A하고 B가 있습니다. A, B를 3등분점, 보통 우리 3등분은 4분을 말하고 있겠죠. 그래서 P란 점이 있고 Q란 점을 구하시오 이 말이네. 아무 말도 아니죠. A, B가 있는데 A하고 B가 있는데 A, B를 봐라 3등분 하나가 이 말이죠. 이 점을 P, 이 점을 Q. 장난 못하겠네 지금. 좌표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근데 왼쪽 봤을 때 뭡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9니까 B가 더 큽니다. 그럼 PQ 맞겠네 순서가. 그럼 이 점이 뭐야? 마이너스 3,2이고 이 점이 9,8이야. 그러면 P란 점은 1대 2로 내분한 점이고 Q란 점은 2대 1로 내분한 점이고 다 됐네요. 그러면 뭐 이 정도는 사실 등분시켜도 되는데 하나 구하면 3등분을 하면 되겠죠. 근데 하나는 식으로 구해볼게요. P는 1대2야. P는 1대2. P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순서대로 1 더하기 1대2하고 2대1은 다릅니다. 1대2니까 1, 9, 2, 마이너스 3. 3이네요. 암산되죠? 1, 8 더하기 4. 그러니까 12. 이렇게 돼서 좌표는 1,4가 되겠다. 아시겠죠? 근데 선생님은 두 번째는 이제 식으로 한 거하고 이제 B로 한번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3에서 9로 갔어요. 얼마 갔죠? 12개 갔죠? 한 칸당 4씩이네. Y는 2에서 8로 갔죠? 6칸 한 칸당 20이네. X는 4, Y는 2. 그럼 이 점은 X는 4니까 1, Y는 2니까 4. X는 4니까 5, Y는 2니까 6. 바로 답이 나오겠다. 아시겠죠? 그냥 기본 문제입니다. 정삼각형 ABC에서 BC 위에 한 점 P에 대하여 정삼각 선생님 그림 방법 저번 시간에 이렇게 그린다고 했죠? 이렇게 그리고 얘가 1대 루트 3 그리고 나머지는 연결만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됐습니까? 근데 BC에 대해서 내용 좀 있으니까 삼각형을 그려놓고 A, B, C입니다. BC 위에 P에 대하여 AP, BP니까 바꾸겠습니다. 순서를 바꿀게요. AP, BP니까 BC 위에 놨으니까 AP, BP AP, BP BC 위에 놨다. AP, BP AP, BP BC 위에 놨어. BC 이거 BC A, B, C 관계없겠네요. 자, 관계없어요. 그림 좀 편안하려고 선생님이 한번 바꾸려고 했던 건데 관계없습니다. BC 위에 점을 찍었습니다. P를 찍었어요. P를 찍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AP제곱, BP제곱 AP제곱, BP제곱 이 길이 제곱, 이 길이 제곱을 할 거야. 이 길이 제곱, 이 길이 제곱이 최소가 돼야 됩니다. 이 길이 제곱, 이 길이 제곱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P가 오른쪽보다는 어디로 가야겠어? 왼쪽으로 가야겠네. 이건 당연하겠지. 왼쪽으로 가는 것은. 왜? 정중앙을 기준으로 왼쪽에 AP하고 오른쪽에 AP는 같아요. 정중앙을 기준으로 왼쪽에 AP하고 오른쪽에 AP는 같으니까 당연히 같은 거면 왼쪽이 있어야 더 작겠지. 당연히 왼쪽이 있겠네. 이렇게 P는 요거는 뭐 정황상 당연한 말이 되니까 오른쪽에다 그려놓고
그래놓고 우리는 제곱의 합을 구하자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한다? 좌표화를 시킨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좌표화. 자, 정삼각형은 우리가 좌표를 시킬 때 원점이 참 중요합니다. 원점이 참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원점 넣을 수 있는 데는 어디냐 봤더니 어디입니까? 정삼각형은 여가 제일 많습니다. 여가 원점인 경우가. 여가 원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으면 여가 음수가 되니까 보기가 좀 계산하기가 좀 문자 놓기 좀 짜증날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원점을 놔도 관계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보통은 여기에다 놓는다 이 말이지. 아니요, 그러면요 B하고 C를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편하겠지. 얘가 B가 되고 얘가 C가 되면 그림이 이렇게 되니까 뭐 그건 센스입니다. 알겠어요? 그건 관계없어. 알겠죠? 뭐 어떻게 나도 관계없는데 아 나는 여기 놓고 그림을 바꾸겠다. 요게 제일 편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선생님은 음수 하면 생각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뭡니까? 지금 이 길이가 몇 대면? 1대 루트 3이죠. 이 길이가 루트 3배야. 그러겠죠? 그러면 얘를 지금 질문이 뭐냐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는 B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가 이걸 질문하고 있네요. 알겠죠? 그러면 나는 이 점을 A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 뭐가 됩니까? A, 루트 3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P점을 X로 놓을게요. 이해됩니까 지금? 원래 있는 도형이 지금 1대 루트 3이니까 이렇게 놓은 거고, 그렇지? 나는 이 점을 x, 0로 놓는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이 길이네요. 제곱. 이 길이 제곱은 요거부터 할까요? AP. 요거 제곱은 x-a의 제곱 플러스 루트 3a의 제곱이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 bp의 제곱은 그냥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a 플러스 a. 아니다. x가 있는 것만 따지면 되니까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3a제곱 플러스 4a제곱. 바로 풀어서 연산만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최소값이 되려니까 얘가 완전 제곱씩 바꾸면 되겠죠. 꼭지점 축 a니까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 는 2a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2분의 7a 제곱. 다시 말해서 a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a가 아니라 x죠. x가 2분의 a일 때 최소값 2분의 7a 제곱을 갖는다 이 말이겠죠. 질문입니다. 내분한 점 P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어요. P의 위치는 이거가 얼마나? 2분의 A다 이 말이죠. P가 얼마다? 2분의 A니까 몇 대 몇? 1대 3으로 내분한 점이 되겠네요. B하고 C를 1대 3으로 내분한 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M은 1이고 M은 1이고 N은 3이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푸는데 좀 더 공부를 하면 이 문제는 달리 풀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오늘 좀 공부를 하고 88, 85번은 다시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기술로는 요렇게 푸는 거야. 알겠죠? 87번. 두 점에 대하여 PQ를 K대 5로 외분한 점이 직선 위에 있다.
어떻게 하면 돼? 외분한 점 구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그림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림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물론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구해서 대입을 하겠습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 K 대 5로 외분하는 점. 그럼 외분 공식 그대로 알고 있어야겠죠. K 대 5로 외분한다는 말은 K-5분의 KB 2K 마이너스 KB 마이너스 5X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5. Y좌표는 똑같이 K 마이너스 5 순서 M 마이너스 MB 4K 마이너스 NA 마이너스 5. 좌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두 개를 더해서 K 마이너스 5분에 더하면 6K가 마이너스 4가 된다 이 말이에요. 6K는 마이너스 4K 플러스 20. K는 2가 되겠다. 이죠. 있는 그대로 공식 써서 푼 겁니다. 알겠어요? 있는 그대로 푼 거예요. 다음 89번 A, B, C 이게요. 좀 버튼 좀 눌러줘. 덥지? 좀 덥지? 안 더워? 조금만 들을게. 어? 너희들은 안 움직이면 나만 머리에 있으니까 나만 덥나? 생각을 해야 돼. 머리를 쓰면. 해봅시다. A, B, C가 돼야 이거. A, B를 MDN으로 내분한 점이 X축 위에 있고, 선분 AC를 MDN으로 내분한 점은 Y축 위에 있다. A, B가 C 이하의 자연수일 때 A, B, C를 꼭지점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려고 했더니 그림이 잘 안 그려져. 그럼 그림 그리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이제 식만 갖고 가기야. 식만. A, B를 N으로 내분한 점은 X축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다? 특징이 뭐죠? Y좌표가 0이죠. X좌표는 모르겠지만 Y좌표는 0이죠. 다시 말해서 요 놈을 MDN으로 내분한 점 Y좌표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선분 AC를 MDN으로 내분한 점 Y축에 있다? 0, 못 하니까 X좌표 0이다. 이렇게 식으로 뽑아내면 돼요. 그림 그리기가 까다로우면. 알겠나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 첫 번째에서 여기까지 해서 Y좌표 AB Y좌표 M 플러스 N분의 MB 마이너스 4M NA NB가 0이고, 자, 지금 요거 그림으로 쓰는 게 아니야. 너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 순서대로 M 플러스 N분의 MB NA. 우리는 Y좌표 했으니까 MB NA. 알겠어요? 자, 두 번째는 AC. 요걸 AC라고 했어요. AC. M 플러스 N분의 M X좌표 이렇게 되네요. 플러스 N분의 마이너스 EM 플러스 NB 이래 되겠죠. X좌표가 0이 돼야 Y축이 있겠네요. 자, 여기서 AB는 자연수이고 12의 자연수 AB 값을 구하시오. 여기서 MN이 제거되고 이렇게 읽을 수있으니까 A가 없지? 이거 틀렸네요. 이거 A네요. A죠. 그러면 상관이 없겠네요. 이렇게 연산시키면 4M은 NB 2M은 NA 2M 자리에 NA를 집어넣으면, 이 자리에 이걸 집어넣으면 2배 2NA 이래네요. 됐죠? 연산해서 M이 없어졌고 AB로 나타났다. 12하니까 5개가 되겠네요.
요것은 뭐 x축 위에 있고 y축 위에 있다고 해서 x좌표, y좌표 하나씩만 구한 겁니다. 얘는 y좌표고 얘는 x좌표. x축 위에 있다, y좌표 0이다. y축 위에 있다, x좌표 0이다. 그걸 이용해서 문제 풀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92번.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 위에 A, B를 지난 직선 위에 C가 있는데 A, B, C가 있는데 OAC의 넓이가 OBC의 넓이의 2배다. 뭐라? 삼각형의 넓이의 B를 이용해달라 이 말이네요. 그러겠죠? 자, O가 있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 그리는 게 좀 더 나을 겁니다.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4,3 여기가 A 2,6 여기가 B. 그리고 직선 AB 위에 C를 잡았어. 아직은 어딘지 몰라요. AB 위에 C를 잡았다는 말은 여기 세 군데겠죠. C가 놓일 수 있는 부분은 A 왼쪽, AB 사이, B 오른쪽 세 군데가 C가 놓일 수 있어요. 질문. OAC의 넓이가 OBC의 2배. OAC, OBC. OAC가 OBC의 2배라는 것은 OAC가 더 크단 말이지. OAC의 넓이가 OBC보다 크다는 말은, 그렇지? OAC가 더 크다는 말이지. 그럼 여기 C가 있으면 OAC는 OBC보다 작잖아. 안 되겠지? 뭐 가운데 쪽에 있으면 OAC가 더 가운데보다 크다면 오라 약간 더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되겠네요. 그러면 C가 있을 수 있겠네. 이게 하나에. 또 하나. C가 여기 있으면 OAC하고 OBC. 말 되겠네요. 오라. 그래서 C가 첫 번째는 어중간한데 여기 하나 있고 하나는 여기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연결. 아직은 그림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충 위치만 잡은 거니까 해석하려고요. 안 보이네. 연결. 자, 이 정도 위치에 있을 거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넓이가 얘가 C1, 얘가 C1, 얘가 C2. 이게 OAC가 OBC의 2배가 된다는 것은 이 길이가 2대 1이 되면 되겠죠. OAC가 OBC가 된다는 말은 얘가 2대 1이 되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AB를 2대 1로 내분한 점, AB를 2대 1로 외분한 점이 2개가 답이 되겠다 이 말이겠죠. 내분한 점 2대 1. A 좌표 마이너스 4,3 B 2,6 마이너스 4, 2네요. 2대 1 마이너스 4, 2니까 총 6입니다. 6이니까 오른쪽 4개 만큼은 0,3에서 6을 갔으니까 이 점은 0,5가 되겠네요. 뭔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알겠어? 근데 이게 뭐 점수 딱 떨어지면 다행인데 분수다 계산이 더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내분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어. 공식을 이용해서 알겠어요? C2는 2대 1이니까 2대1 바로 찍지 말아야겠습니다. 2대1이면 이 길이를 1로 쓰고 1만큼 찍으면 된다고요. 어떤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기준값이라고요. 그럼 막 찍다 보면 B가 너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림이 표현을 못하니까 어쩔 수 있지만 대충 그래도 비슷하게 그려놓는 게 좋았습니다. 마이너스 4이니까 6칸 커졌으니까 얘도 6칸 커지면 되니까 8 마이너스 4, 2, 6칸 커졌으니까 6칸 커진 거야. Y는 3, 6, 3칸까지 했으니까 3칸 가지면 되겠네요. 9. 질문은 원점이고 A는 양수라 있으니까 답은 8,9가 되겠네요. 답은 2개 나왔는데 후도하는 말은 하나만 기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가 이 문제에서 중요하다 이런 문제입니다. 알았어요? 93번 AB를 지나는 직선 위에 다시 또 C를 찍었네요. 넓이가 45가 돼요. 또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일단 그림 그려볼게요. 넓이가 45다고 했으니까 자 A 3,4 너희들이 문제를 그림을 그릴 때 아니 지금 내가 이 정도 사이즈로 그린 게 맞나 틀리나 할 수가 있죠. 그건 아직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려보고 아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좋겠다 하고 시행착오를 걷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B는 0,6
두 개 나왔는데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을 그렸습니다. 그런 직선을 그렸습니다. 그랬을 때 C라는 점이 지금 마찬가지로 A 오른쪽 사이 B 왼쪽에 있을 수가 있어요. 세운되어 있을 수가 있고 OAC의 넓이가 45가 된다는 말이죠. 45가 되는데 AB가 있으니까 우리는 기준값이 누굴 거다? OAB가 기준일 거다 이거죠. 이게 기준이라고. 이 넓이는 얼마입니까 근데? 이 넓이는 밑변 높이, 밑변은 6이고 높이는 3이에요. 이 넓이는 9네요. 9. 이 넓이가 9가 기준이라고요. 그럼 넓이가 45가 된다는 것은 5배네요. 5배가 되는 위치는 OAC가 5배는 이쪽에 얘가 5배, 이쪽에 얘가 5배. 뭔지 알겠나요? 됐어요? 오, 점이 꽤 멀리 가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찍어봅시다. 이 정도의 C1이 있고 이 정도의 C2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자, OAB가 9니까 OAC는 45가 된다면 얘는 9고 얘는 45이면 두 개 삼각형은 뭐가 똑같아? 높이가 똑같으니까 밑변의 B가 넓이 B가 되겠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높이가 똑같으니까 밑변의 B가 넓이 B가 돼. 다시 말해서 얘가 9이면 얘가 45니까 1대 5네요. 1대 5 맞나요? 1대 5예요.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삼각형은 ABC는 OAB는 여기에 있고 ABC는 여기가 있죠. 그러면 A에서는 얼마가 되고 5가 되고 B에서는 6이 되네요. 확인됩니까? 다시 말해서 C1 해석해보면 C1은 OAB가 있고 OAC가 이렇게 있는데 1대 5가 되겠죠. 근데 C1은 A에서 몇 칸? 5칸. B에서 몇 칸? 4칸. 재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가 된다 했죠. A하고 B가 기준이니까 A에서 5칸, B에서 4칸입니다. 그래서 C5는 A, B를 5대 4로 외분하는 점이고 C2는 OAB하고 OAC가 1대 5니까 여기가 A에서는 5고 B에서는 6이에요. A에서는 5고 B에서는 6이니까 AB를 5대 6으로 외분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 그림으로 해석을 해서.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답은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 건데 지금 원하는 것은 A가 C의 X좌표가 음수니까 지금 C1을 원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C1 가볼게요. C1. 자, 그냥 외분식 적어볼게요. C1은 5대 4. C1은 AB는 5대 4. 5 빼기 4분의 5 분모가 1이네. 감사하게도 5대 4니까 M 빼기 N은 1이잖아요. 5 AB니까 순서상 5, 0 0 빼기 4, 3, 12 두 번째 5, 6, 30 4, 4, 16 이렇게 되네요. MB 빼기 NA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14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답은 24, 16, 36인가요?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얘는 연산이니까 상황 판단만 하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
봅시다. 도형적인 부분이니까 조금 더 이제 친구를 좀 빨리 해볼게요. 자, 파푸스의 중선정리. 파푸스는 사람 이름이고요. 중선정리 이렇게 그냥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각형에서 중선이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해보면 여기가 삼각형 A, B, C가 있으면 이렇게 꺼져 저기면 자 A, B, C가 있으면 B, C의 중점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B, C의 중점을 M이라 놓으면 우리는 A, B의 제곱하고 A, C의 제곱을 더한 것은 AM의 제곱하고 BM의 제곱을 더해서 2배 한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2배랑 같다. 이게 중선정리가 되겠습니다. 증명을 한번 하려고 하겠습니다. 자, 증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이용할 거야. 자, 얘를 어떻게 놓을 거냐면 좌표 평면에 놓을 겁니다. 좌표 평면에 놓을 거니까 딱 봐도 원점이 어딘지는 알겠죠? M이 원점이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A 좌표를 A, B로 놓고 C 좌표를 C로 놓겠습니다. C, 0 그러면 B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C, 0 이래 되겠죠? M이 뭘로 가고? 원점으로 가고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AB 제곱 AB 제곱 플러스 AC 제곱은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C의 제곱 A 제곱 C의 제곱 이 AC가 사라졌네. 그러면 A 제곱이 2개 C 제곱이 2개 B 제곱이 2개 이렇게 되겠네요. 2배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이렇게 돼 있다 이거지. 됐습니까? 근데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AM이에요. A5예요. A5의 제곱입니다. 맞나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C의 제곱이라는 것은 이 거리의 2배죠. 이게 BM을 해도 되고 CM을 해도 관계는 없죠. 어차피 거리 똑같으니까. 거리 똑같으니까 관계는 없어. 그래서 이놈은 2배의 AM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증명이 된 거다 이거죠. 아, 우리가 이제 도형적인 증명을 조합표화 시켜서 증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보통 이를 사용합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AB제곱, AC제곱 BA제곱, CA제곱 이렇게 기억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이거 제곱, 이거 제곱 그랬어요?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살을 생각하면 이거 제곱, 이거 제곱 하면 중선정리가 생각나야 됩니다.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다시 이거 제곱, 이거 제곱 하면 중선정리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좀 편하게 풀어지는 거죠. 알았어요? 특히 이 점이 움직인다 싶으면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 양쪽 다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 얘도 달라졌고 얘도 달라졌잖아.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을 이용하면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을 이용하면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을 바뀌었죠. 달라진 게 몇 개입니까? 한 군데만 달라지겠죠. 처음에는 이거 제곱,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바뀌면 둘 다 달라진다고. 근데 중선정리를 하면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인데 하나만 달라진다고. 변수가 2개보다 하나가 편하지. 이 중선정리를 이용하는 건 문제가 편하게 풀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 되겠어요. 알겠나요? 이 중선정리 기억을 이렇게 해야 돼. AP, BP, AP, BP 이런 그림 나오면 제곱의 합이 나오면 중선정리를 그래서 문제 풀면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용해 볼게요.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 X축에 P가 있습니다. 자, X축이 있어야 되니까 그려놓고 A라는 점, B라는 점, A라는 점, A라는 점, B라는 점 1,3, 3,5 위치는 약간 좀 더 올라야 될 것 같고 그리겠습니다. 그러지? 그래서 X축 위에 뭘 잡아? X축 위에 P를 잡아가지고 AP제곱, BP제곱 그림 보인가요? 산이 꼭 뒤집어서 AP제곱, BP제곱 AP제곱, BP제곱 그러면 좌표가 있으니까 P점의 좌표를 뭐 A, 0 해놓고 식으로 써도 나옵니다. 식으로 써도 나와요. 근데 중선정리를 이용하면 얘를 어떻게 풀 수 있다? A, B를 연결한 중선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은 2배의 PM의 제곱 플러스 AM의 제곱이 된다 이 말이겠죠. 자, A의 좌표는 1,4입니다. B의 좌표는 3,5예요. M의 좌표는 우리가 알죠? M의 좌표는 2,2분의 9가 되겠네요. X좌표 중점, Y좌표 중점. 맞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네. PM제곱 더하기 AM제곱 으로 바뀌었죠? PM제곱은 PM제곱, AM제곱. AM제곱은 정해졌네요. PM은 P가 위치가 아직 모르니까. 근데 AM은 정해졌죠? AM제곱은 1제곱, 2분의 1의 제곱. 여기서 AM제곱은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다시 말해서 4분의 5가 됐네요.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라겠지. 다시 말해서 AM은 정해진 값이고 PM의 제곱이 최소가 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해석은 어떻게 된다? 이거의 최소는 PM이 최소일 때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다. PM이 최소가 되려면 이 M점은 확실하니까 P가 움직이면서 MP가 최소가 되면 되겠죠. 그럼 MP가 최소인 점은 어디? 당연히 이거였어. 최소인 점은 여기겠죠. 수선이겠죠.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PM이 최소일 때는 P가 얼마다? 2,0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P의 위치가 2,0일 때 최소값을 구하면 된다. 답은 2배 PM은 2가 되면 되니까 2가 아니라 PM은 2분의 9죠. PM은 X좌표, P는 A가 X좌표고 PM은 Y좌표니까 2분의 9의 제곱 플러스 아까 구해놨죠. 4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4분의 81, 86 4분의 2분의 43 약분하면 43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다. 상황 이해됩니까? 그래서 중성정리를 이렇게 풀었을 때 문제가 쉽게 풀어지는 경향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 아까 풀었던 문제로 갑시다. 다시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다시. 자, 아까는 이렇게 풀었죠? 좌표를 넣고 풀었죠? 여기다 그려놓을게요. 자, 일단 P가 지금 여기까지는 사실이죠. 여기가 A, PA, PB, 여기가 P. 그러면 질문이 뭡니까? PA제곱, PB제곱이 최소가 되겠죠. AP제곱, BP제곱이 최소가 되니까 당연히 뭐가 생각난다? 이렇게 C자 형태가 되면 이렇게 3 모양이 나오면 중선 정리입니다. 제곱, 형태. 그러면 여기다가 당연히 중점하고 연결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M.
다시 말해서 AP제곱, BP제곱의 합은 AM제곱, PM제곱의 합과 같다 이 말이겠죠. AM제곱, MP제곱의 합과 같다겠죠. 맞나요? 그런데 AM은 정해졌지. A는 정해졌죠. M이 정해졌잖아. 이 거리는 정해졌겠지. 삼각형이 정해지면. 우리는 PM이 뭐가 될 때? 최소가 될 때. 우리가 질문에 이제 이렇게 되네.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을 두 개 PM제곱 플러스 AM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 PM이 최소일 때의 상황이다 이 말이야. 이 길이가 최소일 때의 상황이다 이거지. 이 길이가 최소인데 M은 고정값이고 P가 움직이잖아. P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 MP가 어떨 때 최소가 되냐면 어떨 때 이게 뭐가 될 때? 수직이 될 때다. 수직이 될 때 최소가 되겠죠. 수직이 되는 P점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죠. 수직이 되는 P점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 여기가 중점, 가운데죠. 정삼각형 정가운데. 정가운데죠. 아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데 얘가 수직이 되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겠죠. 이 길이 같으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 같겠지. 여기가 중점이니까 P의 위치는 1대 3으로 내분한 점이 되겠다. 보여 이제? 여기가 한 칸이고 여기가 세 칸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렇게 풀면 훨씬 더 편하게 도형 해석을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중선 정리는 그래서 꽤 어렵긴 한데 중선 정리로 넘어갈 수만 있다면 문제를 좀 더 편하게 풀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다음 세점 ABC에 대하여 AP제곱, AP제곱, BP제곱, CP제곱이 최소가 됐다. P라는 점을 X, Y라는 놓으면 P의 제곱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 X 빼기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이거 문제 있죠? X, X, X니까 AX식을 동량 계산하고 Y, Y, Y 동량 계산하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3X 제곱 6, 10, 6, 10 마이너스 4, 12네요. 플러스 12X 놔두고 3Y 제곱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네요. 마이너스 6 Y 이래 되겠죠. 그러고 나서 상수항 뭐 있겠네. 질문이 상수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수항은 계산 안 한 거야. P 잡히니까 얘를 뭐로 바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니까 완전 제곱 바꾸면 X 플러스 2의 제곱입니까? 두 번째 3으로 묶어내면 Y제곱 마이너스 2Y니까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결론적으로 P는 마이너스 2,1이 되겠다.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근데 P를 잘 봤더니 P가 해보세요.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인가요? 마이너스 6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 얘하고 얘를 더하면 3으로 나누면 1입니다. X좌표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눴다. 아직은 공부 안 했지만 얘가 뭐가 되냐면 무게의 중심입니다. 오라 삼각형이 있으면 PA제곱, PB제곱, PC제곱 꼭지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P점은 무게중심이구나 이제 생각해서 이용을 하면 되겠죠. 또 이제 그냥 A시 하나 보여준 겁니다.
증명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자, 무게중심을 지금 안 구했으니까 무게중심 한번 구하러 가볼게요. 하려고? 상수항 필요 없으니까 안 구한 거야. 알았어요? 필요하면 다음에 구하면 되는 거고. 실제에 나오면, 아, 이런 점 P가 무게중심이니까 무게중심 구해가지고 거리 재고, 거리 재고, 거리 재고 계산하면 됩니다. 좌표 나와버리니까. 다음은 무게중심부터 갈게요.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은 삼각형 A, B, C. A를 x1, y1, B를 x2, y2, C를 x3, y3라 하면 무게중심은 중선이 있어야 되고 중선의 2대 1인 점이네. 중선의 2대 1인 점. 이 점이 지금 무게중심인데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몇 대 몇? 2대 1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볼까? BC의 중점을 구한 후에 BC의 중점을 구한 후에 AM을 2대 1로 내분한 점 한번 구할 수 있겠죠? 됐어요? 중점은 어려우지 않게 바로 구해볼게요.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A라는 점, M이라는 점 두 개를 2대 1로 내분한 점 G 바로 써보겠습니다. G는 X좌표는 2대 1로 내분한 점 3분의 2대 1로 내분한 2 더하기 1 3분의 2 예 맞죠? 2 B 1 A 맞죠? 2배의 얘를 더하며 곱하면 없어지고 x2, x3, 1, x1 오케이. 그냥 바로 떨어져 버리네. 바로 떨어져 버리면 연산이 3분의 y1 순서만 바뀔 수가 있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오 무게중심을 3개 더해서 3로 나누면 된다. 평균적인 개념입니다. 중점도 평균적인 개념, 무게중심도 평균적인 개념.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 푸는 도움 되고요. 자, 세 점에 대하여 무슨 말인가 한번 해석을 해보기 위해서 일단 그냥 그렸습니다. 이거는 막 그린 거야. 좌표 안 찍고 세 점에 대하여 세변 AB, BC, CA를 2대1로 내분한 점 2대1로 내분한 점 2대1로 내분한 점 2대1로 내분한 점 세 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점 예를 들어서 뭐 D, E, F라고 놨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그렸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시오 라는 게 질문이죠. 됐습니까? 얘를 이제 결과론적으로 읽어봅니다. 자,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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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가 똑같죠? 순서대로 2대1, 2대1, 2대1 똑같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같다는 겁니다.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이 삼각형 무게중심과 같다. 그럼 그걸 이용해서 그냥 문제를 풀면 된다 이런 말이야. 실전에서는 뭐 DEF 좌표 구하고 무게중심 구해보는 연습을 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삼각형의 내각, 외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한 번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A, B, C가 있는데 이 A 각을 이등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B라고 했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각 내각을 A각을 이등분하게 되면
뭡니까? 닮음이 형성되죠?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 자, 붙어있죠?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 증명 방법 몇 가지가 증명이 있는데 이렇게 연장을 했습니다. 바로 지울 거니까 봐보세요. 연장을 했고 AD하고 평행한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AD하고 평행한선을 그었어요. 그렇게 되면 얘랑 얘랑 평행이니까 요각과 동그라미 각이 되겠죠. 그럼 위에 삼각형과 아래가 삼각형인데 얘가 동그라미인데 얘가 억각으로 동그라미 되네. 요게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 길이하고 지금 이 길이가 같아요. 맞죠? 그럼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로 발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중학교 때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각이 이등분 되면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가 지금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현재 여기 문자 A, B는 꼭지점 A, B와 관계는 없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보통 얘가 A면 여기다 A 길이를 A로 넣잖아요. 근데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A 대 B는 A 다시 대 B 다시랑 같습니다. 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얘를 A분의 B는 A 다시 분의 B 다시라 써도 돼요. 이것분의 이거는 이것분의 이거. 알겠어요? 또는 A분의 A 다시는 B분의 B 다시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쌤은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할 때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설명하겠죠? 근데 식은 어떤 걸 주로 쓸 거냐면 둘 중에 하나 쓸 겁니다. 이것분의 이거는 이것분의 이거. 또는 이것분의 이거는 이것분의 이거. 알겠어요? 이것분의 이거는 이것분의 이거. 오케이? 외곽 이등분선. 외곽 이등분선은 이 내각 이등분선보다 그림을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때 설명할 테니까 좀 잘 보세요. 외곽 이등분선은. 외곽 이등분선에 대한 그림이 어디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잘 안 보입니다. 알았어요? 외곽 이등분선. 뭐가 보여야 돼?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연장해서 이 외곽을 이등분하다 보면 됐어요? 이 그림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이 각이 이등분이 잘 되게끔 이 각이 둔각이 되는 그림을 그려준 거야. 잘 보이게끔.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출발은 이렇게 출발한 거야. 여기서 출발한 거야. 여기가 A, 여기가 B, C.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에다가 이 A하고 B의 연장선을 긋고 B하고 C의 연장선을 긋은 겁니다. 연장선을 그어 가지고 이 A에 대한 외곽, 이 외곽을 이등분한 거야. 각이 이렇게 각기 이등분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D라고 놓은 거야. 그래서 어떤 공식이 형성되냐면 마찬가지로 AB 대 AC는 BD 대 CD가 나오는 거야. BD 대 CD. 이거 똑같네. 얘가 A, 얘가 B, 얘가 C, 다시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것도 설명해 볼게요. 증명하고 지울 거니까 잘 보세요. 얘는 AD하고 평행한 선을 C에서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각이 이렇게 되고, 요거 역각은 똑같아서 요거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 같은 겁니다. 보입니까? 닮음으로. 됐어요? 근데 이 길이 대신에 이 길이를 쓴 거라고. 그래서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된 거라고. 그래서 이 길이가 A, 이 길이가 B. 그림을 그려가지고 순서대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 길이가 A 다시, 이 길이가 B 다시. A 대 B는 A 다시 대 B 다시. 얘도 A분의 B는 A 다시 분의 B 다시. 요게 기억을 묻겠네요.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좀 그림이 잘 안 보일 수도. 이것도 괜찮나? 이것분의 이거는 A분의 A 다시는 B분의 B 다시. 연습해가지고 그림으로 기억을 해놓는 거예요. 이것분의 이거는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이것분의 이거는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 세 점 ABC를 삼각형으로 하는데 이 A각을 2등분했네요.
이등분 있으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 이용하자 이거죠. 이 길이 구해보면 암산하겠습니다. 이 길이 구해보면 2에서 1을 빼서 루트 2의 제곱 4의 제곱 4의 제곱 4루트 2네. 이 길이는 4루트 2. 이 길이는 8에서 2 빼면 6의 제곱 6루트 2네. 여기는 6루트 2. 얘대 b니까 루트 2 없어지고 있으면 2대 3이네요. d는 bc를 2대 3으로 내부하는 점. d는 bc를 2대 3으로 내부하는 점.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죠. 계산하면 되겠죠. 다음. 자, 얘는 내부란 점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그걸 이용할 수도 있는데 세 점물에 대해서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돼야 돼요. 자,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것은 그림을 P좌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럼 그림 보면서 그리면 좀 더 잘 보여요. 1,5 마이너스 1,5 1,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5 1,5 이 그림은 좀 그림이 상황에 맞게 그려야 되니까 비율에 맞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B 4,2, 4,2 C. 자, 여기서 조심할 점 하나. 평행사변형 A, B, C, D는 사각형을 쓸 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A, B, C, D는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A, B, C, D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알겠나요? A, B, C, D니까 A, B, C니까 D는 이쪽에 있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A, B, C, D는 이쪽에 있어야 된다고. D는 여기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만약에 A, B, C, D가 네 점이 평행사변형을 이룬다 하면 말이 달라져요. 근데 A, B, C, D라고 했으니까 순서를 지켜줘야 되고 이 점 A, B, C를 갖고 하나의 점을 찍어서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점은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됐습니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 속에서 읽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점 A, B, C, D가 평행사변형을 이룬다가 사각형 A, B, C, D가 평행사변이 된다. 이건 좀 다른 문제니까 꼭 읽고 문제 풀어요. 그럼 D점 찾는 방법은 얘가 평행이면서 길이가 같죠? 길이가 같죠? 이렇게 풀는 게 제일 빠릅니다. B란 점이 A로 가는 방법과 C란 점이 D로 가는 방법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B란 점이 A로 가는 방법은 2칸, 6칸이에요. 맞나요? 2칸, 6칸. 여기서 이렇게 가다 이거야. 2칸, 6칸. 얘도 이렇게 가는 게 똑같이 간다. 합동적으로. 결론적으로 D는 2칸, 6칸이니까 6,8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평행사변형부터 이런 방법을 통합니다. 통합니다. 다음. 정사각형이야. 자, 정사각형은 조건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조건이 더 적게 나옵니다. 알겠나요? 문제가 조건이 더 적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 자, 사각형은 한번 정사각형은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도 좌표 평면에다 그리는 게 편할 겁니다. 0, 3 A 2, 0 B A, B, C, D입니다. A, B, C, D는 오른쪽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겠네요. 답은 두 가지 있겠는데 1, 4, 5면 했으니까 이렇게 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자, 예. 뭐가 이게 없어요 문제가? 네, 적으세요 그럼. 헷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AB 적고 ABC가 정사각형. 그럼 이게 정사각형이 어떻게 되냐? 왜 점이 2개밖에 안 주냐? 이게.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요렇게 연장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그림이 조금 잘 나와야지 좀 내용이 좀 더 확실해집니다. 조금 비율이 안 맞나? 그래서 그런가? 자, 보세요. 얘는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얘가 합동입니다. 얘가 합동이요.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가 3, 2면 3, 2, 3, 2, 3, 2, 3, 2 이래 된다고. 그러니까 점 2개만 알려줘도 문제 다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얘가 될 거라고? 합동이라고. 합동이어서 문제 풀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정사각형 점 2개만 알려주면 되고요. 정사각형 점 2개는 어떤 점을 알려드리냐면 요점 있죠. 요점. 선생님 요점 중요하다. 정사각형 요점 포함해서 2점 알려줘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알려주면 2점 구할 수 있고, 2점 알려주면 2점 구할 수 있습니다. 2점 하면 알려주고 구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자, 3, 2, 3, 2니까 자, 이 점이 지금 2,0이니까 3, 2니까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 5,2. 얘는 3, 2니까 위로 3칸, 왼쪽으로 2칸, 왼쪽으로 2칸 3, 위로 3칸 5. 마찬가지로 3칸, 2칸이니까 왼쪽으로 3칸, 밑으로 2칸. 그러면 왼쪽으로 3칸, 0,2칸, 0,3. 원래 맞죠? 0,3. 알고 있던 좌표입니다. 아시겠나요? 요걸 이용해서 좌표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다음은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자취의 방정식이 단원마다, 도형 단원마다 있는데 꽤 어렵습니다. 꽤 어려워요.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방법은 그 말에 맞게 도형을 그립니다. 그래서 추론을 통해 식을 세운다. 됐어요? 그래서 도형이 그림이 그려지면 문제가 쉬운 문제입니다. 그림이 안 그려지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되겠고. 알겠나요? 됐어요? 자,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실전에서는 첫 번째 방법을 써도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을 소수령에서는 작성을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도형을 첫 번째를 그리면 되는데 도형을 그릴 수 없는 도형도 있겠죠. 우리가 자취를 구하려면 흔적을 말하면 도형을 그리라는 소리야. 이 말에 맞게 그리는데 도형이 안 그려진 문제도 있어요. 우리 상상 바뀐 문제도 있어. 그럼 그림이 안 그려진 방법을 도형을 못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를 구하려는 점을 구하려는 점입니다. 점이 움직이는 거야. 점의 자취야. 점이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점이 움직이다 보니까 도형이 생긴다 이 말이야. 구하려는 점을 x, y라고 놓는다. 그가 첫 번째입니다. 혹시라도 x, a, b, x, 모두 x, y라고 놓기가 힘들면 a, b로 놔도 되고요.
P, Q로 나와도 돼요. 이게 질문에서 나올 수도 있어. 구하라는 점을 X, Y라고 할 때 이렇게 나오고 A, B를 할 때, P, Q를 할 때 이겁니다.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조건을 이용하여 X, Y의 관계식을 구한다. X, Y 관계식, X, Y 등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일단 연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점 P가 직선 위를 움직일 때,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이, 자, 그림 그냥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직선이 기울기가 얼마냐면, 원메 따른 기울기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맞게 그리려면 그래프 이 정도 되겠네요. 요게 직선이야. P가 직선 위로 움직인다. P가 여기 있다, 이거야. 그러지? P가 직선으로 움직인다. P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 말이야. P가 움직일 때, 점 A와 점 A는 어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움직일 때 P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점 A라는 점이 여기 있습니다. 점 A와 점 P를 이은 선분, 이렇게 얘를 두 개를 이은 선분을 AP, 순서 기억해야 돼요. AP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AP를 1대2로 내분한 점, 여기 이 점의 자체를 Q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Q의 자체를 구해라. 왜? P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Q가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 했으니까 P를 한번 움직여볼게요. P를 이리 왔어요. P1번, P2번, Q1번. 다시 말해서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얘를 1대2로 내분해야겠죠. 1대1로 내분한 점 이 정도가 되겠네요. Q2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Q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2이고 이 길이가 1대2인데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이것이 닮음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P1, P2를 연결을 했더니 이러한 직선이 나옵니다. 이게 도형을 그립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낸 사실이 당연히 뭐야? 이 기울기와 얘하고 얘가 어쩐다? 평행이 된다는 걸 알았죠. 도형의 성질에서. 평행이 되면서 한 점만 구하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러죠? 다시 말해서 한 점만 구하면 되니까 쉬운 점 P를 구하고 한 점을 구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수가 좀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대항동을 놓을게요. 그냥 0,1로 놓겠습니다. 얘를 0,0이라 놓으면 Q는 2대1이니까 2대1이니까 3분의 2를 구하면 돼요. 3분의 2. 여가 0,0이니까요. 3분의 2만 여기다 구하면 되니까 Q1은 3분의 1을 구하면 3분의 8, 3분의 1을 구하면 3분의 14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라는 식에다가 3분의 8이라는 점하고 3분의 1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아직은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3분의 8, 3분의 1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중학교 때 하긴 했는데 뭐 중학교 때 뭐 이런 식으로 안 배운 사는 친구들은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3분의 8, 3분의 1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정도 하면 되겠네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분의 4, 3분의 4, 3분의 18, 3분의 18, 68 이렇게 되네요.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를 하면 플러스 2y 마이너스 12는 0. 자 문제 답은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관계없어요. 이걸 더 추천하긴 하지만 이걸 써도 관계는 없다 이거야. 보통 우리가 이걸 더 선호하기 많이 쓰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답이 있으니까 이런 표현이 요게 일반적입니다. 원래 방정식이 일반적이니까 답은 둘 중에 하나로 써도 관계는 없다 이 말 되겠어요. 자, 이 문제를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뭐야? 도형을 내가 추론을 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방법은 직선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점이 얘가 있고요. P라는 점이 움직이고 있죠. 두 개를 연결을 했을 때 2대 1로 나눈 점이 지금 이 점이 Q다 이거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라 했습니까? 구하려는 점을 x, y라고 놓는다겠죠? 구하려는 점을 x, y라고 놓는다고 맞죠? 그런데 P라는 자치가, P라는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 이 식을 만족하는 xy가 이 점이라고. 알겠나요? 그러면 이 xy 때문에 이 P점이 xy로 주로 표현될 거라고. P점이 요 식을 만족하는 xy점이야. 그러면 이 Q점도 xy 넣으면 이거랑 헷갈릴 거 아니야. 여기가 xy인데 이것도 xy 넣으면 헷갈리겠지. 그럼 xy를 못 넣는다. 그랬을 때 이 점을 그냥 a, p라 놓고 우리는 a, p라 식을 구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어? 자, x하고 4를 내분한 게 a고 y하고 7을 내분한 게 b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관계식을 뽑아야 되니까 a는 x 대 x하고 4를 순서 바꿨어. 2대1로. 원래 문제는 얘가 1대2였죠. 관계없잖아. 얘가 1대2나 얘가 2대1이나. x하고 4를 2대1로 내분했으니까 3분의 크로스 2, 4, 8 플러스 1x 이게 a고 b는 누구하고 누구를 y하고 7을 2대1로 내분 3, 2, 7에 14 플러스 y 이렇게 나오겠네요. 지금 AP를 1대1로 내분한 점이 지금 AB다 이 말 되겠죠? 목적은 뭐라고요? AB의 관계식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자 보세요. XY에 관한 식이 여기 있고 얘를 연결을 시키는 방법이 X를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Y를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X는 3A-8이고 Y는 3B-14를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집어넣으면 3A-8 더하기 2, 3B-14는 0 이렇게 되네요. 3A 플러스 6B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8 8 마이너스 36 0 연산 3으로 나눠주면 결론적으로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2는 0 얘만 뭘로 바꿔주면 AB만 XY로 바꿔주면 된다. 결론적으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2는 0 우리가 조금 전에 구한 식하고 똑같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문제 풀이를 볼 때 뭐가 더 쉽습니까? 도형 그려갖고 그냥 해석해서 푸는 게 더 쉽습니다. 확실히 쉬워요.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풀이 과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도 두 점에서 같은 그림 우리는 했죠? 두 점에서 같은 그림 뭡니까? 수직이등분선이었죠? 두 변의 수직이등분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우리가 원하는 이 점의 자치. 두 점 같은 그림이 그냥 이거네. 요렇게 수직이등분선. 도형을 알고 있어 우리는. 알겠죠? 수직이등분선 하면 아직은 기울기를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수직에 대한 얘기를 안 줬어. 수직에 대한 조건은 선생님이 설명할지 모르지만 기울기가 이거랑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요건 직선 쪽에서 나오니까. 근데 현재 우리는 뭐야? 구하는 점을 뭐라 놔? x, y를 놓자. 그러면 이 구하는 점을 점의 자체를 p라 놓으면 p를 x, y를 놓고 식을 세우면 된다.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AP랑 뭐가 같다? BP가 같다. 이 말이 되겠네. 또 제곱을 해도 같겠네요. 길이니까 양수니까 같네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7의 제곱과 같다. x제곱 y제곱 둘 다 사라질 거고 남는 거 2y 플러스 1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마이너스 14y 플러스 49 넘기면 8x 플러스 12y 계산하면 넘겼으니까 여기가 지금 1 빠지면 48, 64 마이너스 4, 2x, 3y, 4, 1, 6은 역 1로 되겠네. 4, 2, 8, 4, 3, 12, 4, 1, 4, 4, 6은 24. 오케이. 식이 나오겠죠? 요거 식으로 한 거고, 실전에서는 당연히 A점하고 B점이 있으면 요것을 당연히 수직 이등분선 요 방법이 훨씬 더 빠르고 편합니다.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 요 점이 지금 0,1이고 요 점이 지금 4,7이에요. 중점은 2,4네요. 이거 중점 2,4. 자, 이거의 기울기는 4칸, 6칸이야. 4분의 6. 4분의 6은 2분의 3입니다. 아시겠죠? 이거의 기울기가 2분의 3이야. 비율은 안 맞지만. 그럼 이거의 기울기는 역수 마이너스라고. 이 기울기가 2분의 3이고, 그러면 이건 역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이 정도 기억하면 돼. 그러면 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 2,4를 지난다. 조금 전에 했던 식이죠? 바로 나와버리지. 정리 3y 마이너스 2x 플러스 4 12 14 4 12 16 플러스 16 면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플러스 3y 마이너스 16은 0. 바로 떨어지잖아요. 이 방법이. 도형을 알면 쉽게 끝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개념 테스트를 봅니다. 개념 테스트 이렇게 지금 근데 없네요. 거리 아무것도 없죠. 수직선상의 거리 이거 쓰면 되고 평면사의 거리 이거 쓰면 되죠. 뭐 없으니까 뭐 여기 있는 문제 한두 문제 낼게요. 요거 되겠습니다. 같은 거리 한 점은 수직선에서는 중점이고 평면에서는 원이다. 두 점도 수직선상에서 있습니다. 실은 수직선상에서도 요건 쌤이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쓰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림 그려봐라 이 말이야. 그래서 두 점 사이에서 같은 거리는 A하고 B에서 같은 거리는 어디입니까? 당연히 P가 되겠죠. 중점이 되겠죠. 위의 문제는 이 점에서 이거 거리가 이렇게 같은 거고 이 점은 이 점에서 이 거리가 같은 거야. 그래서 뭐가 됩니까? 중점이 된다는 거죠. 사실 중요한 것은 수직선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수직선은 오른쪽 왼쪽 요것만 중요하고 평면에서만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 정도면 작성이 되겠습니다. 같은 거리 원, 두 점에서 같은 거리 수직이 되면서 하프수 정리는 그림 그려서 증명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 한 문제
얘는 문제를 왜? 자, 요건 상관없이 무게중심에서 그 계산할 관계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다음에 수직선에서 너무 말이 많으니까 중요한 핵심은 사실 내부라는 점, 그 다음에 외부라는 점 두 개만 일단 하겠습니다. 평면은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니까 굳이 안 하고 내분, 외분, m대n으로 내분하는 점 구하는 거, m대n으로 외분하는 거 구하는 거 두 개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몇 문제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한 문제 정도만 될 것 같아요. 문제 절반 거의 줄인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그 다음에 각이 이등분선은 그림 그려서 B 쓰고 그림 그려서 B 쓰고. 그래서 도형 문제는 문제 절반을 줄일 거고요. 무게중심은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 실제로 한번 써봐야 됩니다. 그래? 쉬니까요. 자, 자체 방정식은 요거 외우셔야 돼. 외워야 돼. 도형을 그려서 추론을 통해 식을 세운다. 구하라는 점을 x, y를 넣는다. 또는 이거고요. 주어진 조건을 위해서 x, y 식을 세운다. 질문 문제는 한 문제만 되겠습니다. 1번 되길 것 같아요. 풀이 방법은 둘 다 권하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써줄게요. 도형 1번 방법 위에 쓸 거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1번 방법 2번 방법. 대부분 이론은 다 도형이니까 그 제목에 맞는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는 식을 써라가 내용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과제는 빠진 부분이 여기죠? 6번부터 여기까지 6번 그 다음에 빠진 게 10번, 11번, 12, 13번까지 한 페이지 반 정도 되겠네요. 문제 풀고 오늘 질문 받았던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개념 테스트 봅니다. 개념 테스트 대부분이 다 그림이라고 했어요. 이 그림 열심히 그려라 이 말이 되겠죠. 그림에 맞는 식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본인이 그림 그리고 문자 표현하는 방법, 좌표 표현하는 방법만 알면 아무리 엄청 많이 외울 건 없어요. 아세요? 내 외분점은 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